이번 시간에는 11절 직접곱과 유한생성 가왕분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직접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직접곱이라는 걸 하기 전에 집합론 얘기를 잠깐 하면 여기 11.1 정의. 그래서 우리가 카테시안 곱에 대해서 S1, S2, Sn은 다 집합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S1, S2, Sn의 카테시안 곱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Sn. 얘는 어떤 원소들을 모아놨냐면 Si들의 원소들의 그 n 수소쌍을 나타내죠. 즉 뭐 A1, A2, AN. 여기서 AI들은 각각의 SI의 원소예요.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S1, S2, SN의 카테시안 곱이라고 하죠. 얘네들을 자, 다시 쓸게요. 자, 이러한 SI들의 원소, S1의 원소, S2의 원소, SN의 원소, 얘네들의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도 써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S1, S2, SN의 카테시안 곱이라고 쓰죠. 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쓴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무한계의 집합들에 대한 카테시안 곱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대수학에서는 보통 이제 무한계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유한계에 대해서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한계의 집합에 이제 카테시안 곱을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이러한 군도 집합이니까 어떠한 군들의 카테시안 곱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한 군들의 카테시안 곱에다가 연산을 주어서 새로운 군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11.2 정의. 어떠한 G1 여기에서 이제 간단히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은 연산들을 좀 다시 우리가 여기서 표시를 해주죠. G1은 스타1이라고 하는 이러한 군이고 G2는 스타2가 주어져 있는 군. 그래서 GN은 스타-N이라고 하는 어떠한 군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G1, G2, GN들은 군이니까 그리고 집합이니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요 G1, G2, GN들의 요 카테시안 곱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연산을 주는데 얘는 뭐가 되냐면 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정의되는 얘는 2학년생에 대하여 군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항연산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여기에 이제 이항연산을 우리가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항연산을 스타라고 해보죠. 이항연산 스타에 대하여.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요 이항연산들을 다 생략할 거예요. 그러면 이 스타라는 요 집합, 요 G'들의 카테시안 곱에 이러한 이항연산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얘의 원소들은 어떤 원소들이냐면 이러한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집합들이죠. 즉 A1, A2, AN. 자, 이러한 원소가 하나 있을 거고, 뭐 B1, B2, BN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두 원소 A1과 B1은 G1의 원소이고 A2와 B2는 G2의 원소, AN과 BN은 GN의 원소예요. 자, 그럼 이 두 원소의 연산 A1, A2, AN과 B1, B2, BN의 연산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연산에서 다시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 집합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도 뭐가 되냐면 순서쌍들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N 순서쌍. 그래서 A1과 B1이 G1의 원소니까 A1과 B1을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럼 A1, B1이 G1의 원소고 A1과 B1이 G1의 연산에서 연산이 되면 얘도 G1에 들어갑니다. A2와 B2를 연산하고 그래서 AN과 BN을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1, B1, G1의 연산에 의해서 이항연산을 가지고 연산을 하면 얘도 G1의 원소, G2의 원소, GN의 원소.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시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 카테시안 곱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면 이항연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면 균이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균이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결합법칙은 그냥 단순히 기계적인 거예요. 세 개의 원소를 뽑아와서 앞에 거 2개 연산하고 뒤에 거 연산하고 하여튼 결합법칙은 당연히 성립을 해요. 근데 그걸 보이는 거는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업 시간에 이 이항연산이 스타라는 이항연산이 결합법칙을 만족한다? 그거를 보이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게 그리고 책에서도 결합법칙을 보인 거를 책에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저기를 하자고. 그래서 연산을 잘 봐야 돼. 이 카테시안 곱에 이항연산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카테시안 곱의 두 원소의 연산은 첫 번째 성분은 G1의 연산, 두 번째 성분은 G2의 연산, n 번째 성분은 GN의 연산을 가지고 이렇게 각각에 대응하는 성분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연산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 벡터 공간에서 많이 봤어요. 벡터들의 어떤 벡터들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가 뭐냐면 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합법칙은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고 자 그러면 이렇게 균이 되면 뭐를 가지고 있으냐면 얘는 항등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카테시안 곱은 항등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항등원은 뭐가 되겠어요? 만약에 A1, A2, AN 이러한 원소에다가 무언가를 연산을 해서 여기가 A1, A2, AN이 되는데 그러면 B1, B2, BN은 뭐가 되면 돼요? 여기에는 G1의 항등원이 오면 될 거고 여기는 G2의 항등원이 오고 여기에 GN의 항등원이 오면은 요 B1, B2, BN들이 각각의 GI들의 항등원이니까
그냥 이 자리는 A1, 이 자리는 A2, 이 자리는 AN이 될 거다. 그래서 요거에 R의 1부터 N까지 GI의 항등원은 L2라고 쓰죠. 2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G1의 항등원, G2의 항등원, Gn의 항등원들의 순서쌍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지. 그렇죠? G1의 Gi들의 항등원들의 순서쌍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서 단 이 I는 뭐냐면 Gi의 항등원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모든 I에 대해서. 그렇죠? 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 될 건가 안 될 건가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보면 돼요. 즉, 얘 대신에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항등원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뭐를 확인하고 싶으냐면 이제 어떠한 원소의 여건, 얘의 여건들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여건들은 즉 어떠한 A가 A1, A2, AN인데 즉 얘는 요 카테시안 곱의 원소예요. 자, 이거의 요거는 뭐가 될 것 같아? 뭐 여러분들 예상한 대로 즉 A1의 여건, A2의 여건, AN의 여건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하고 A하고 A 인버스를 연산하면 A1과 A1 인버스 연산한 거고 A2와 A2 인버스 연산한 거고 AN과 AN 인버스 연산한 거다. 그럼 뭐가 되냐면 다 G1의 항등원, G2의 항등원, GN의 항등원이 되는 거니까 얘가 A의 여건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결합법칙만 되는 걸 보이는 건 결합법칙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면.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 이렇게 이제 지금 임시로 GI들의 연산을 다 표시를 해주고 요 카테시안 곱의 연산도 스타라고 우리가 표시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이런 연산들을 다 생략을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산을 생략한다라는 얘기. 이제 연산을 생략을 하면 각각의 연산을 생략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A1, A2, AN이라는 카테시안 곱의 원소와 B1, B2, BN이라고 하는 카테시안 곱의 연산을 하면 그냥 A1, B1, A2, B2 해서 AI, BI, AN, BN. 자,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호를 보면, 이러한 표현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는 뭐가 요 카테시안 곱의 연산이 생략이 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되고, 그리고 요 각각의 성분들에 있는 요 사이, 즉 I번째 AI와 BI 사이에는 뭐가 GI의 연산이 생략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G1의 연산, 여기는 G2의 연산, GI 연산, GN의 연산들이 생략이 됐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연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두 다 생략을 하는데 어떤 때만 덧셈 연산인 경우에는, 즉 어떠한 요거를 보죠. 요거를 쭉 해서 땡땡땡 해서 AJ, BJ.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런데 만약에 GJ의 연산이 덧셈이면
덧셈인 경우 GJ의 연산이 덧셈인 경우, 만약 GJ의 연산이 덧셈이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덧셈만 플러스 시켜주는 거예요. 즉 GI의 연산은 일반적인 연산이라 생략을 해줬지만 J번째의 연산이 J번째의 연산이 덧셈 연산인 경우에는 이렇게 덧셈을 추가시켜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연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한다라는 거였고, 자,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군들을 가지고, 즉 n개의 군을 가지고 새로운 군을 만들었어요. 그 새로운 군을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그 n개의 군의 연산들을 가지고 요 카테시안 곱의 연산을 준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이제 어떤 특별한 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뭐를 줄 수 있냐면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연산은 이거 하나예요. 이 카테시안 곱의 연산을 줄 수 있는 거는 요거, 여러분들한테 일단 요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카테시안 곱은 무조건 이렇게 정의되는 연산을 갖는 군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뭐 다른 전혀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연산을 주는 거는 여러분들은 아직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학교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요 카테시안 곱의 이항연산은 딱 요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딱 그렇게 생각을 해도 충분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이러한 G1, G2, Gn이 군일 때 군이면 G1, G2 이제 연산 생략하는 거니까 이렇게 군이면 군에 대하여 요 군 GI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G1, G2, GN의 뭐라고 하냐면 직접곱이라고 불러요. G1, G2, GN의 직접곱. 그래서 다이렉트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G1, G2, Gn의 다이렉트 곱이라고 불러요. 그럼 G1, G2, Gn의 다이렉트 곱, 직접 곱이라는 거는 얘의 연산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정의되는 애다라는 얘기야. 즉 요와 같이 정의가 되는 이항연산을 갖는 이 카테시안 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G1, G2, Gn의 직접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G1, G2, Gn의 직접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뭘 떠오르냐면 얘의 이항연산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군이구나 라는 걸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G1, G2, Gn의 이제 성질, 얘네들 군이니까 어떠한 군들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G1은 아벨군이고 G2는 비가항군이고 뭐 Gn은 순환군이고 뭐 이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자, G 모든 i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i에 대해서 Gi가 만약에 아벨군이면 즉 G1부터 Gn들이 모두 아벨군이면 우리가 요거를 요 직접곱의 연산 i는 1부터 n까지 gi 이 gi들의 직접곱의 이항연산은 생략하는데 모든 이 성분들이 모두 아벨군이면
G항, E항 연산을 뭐로 쓰냐면 덧셈 기호를 쓴다라는 얘기. 를 사용한다라는 얘기. 어떠한 관례야 이거는. 그러니까 어떠한 얘네들 G1부터 GN이 모두 아벨군인 경우, G1부터 GN이 모두 아벨군인 경우에는 외의 이항연산은 뭐로 쓰냐면 우리가 처음에 정의했던 스타라고 썼는데 그때는 일반적인 연산이니까 이때는 이 이항연산은 덧셈 기호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G4와 G7 그러면 얘도 아벨군이고 얘도 아벨군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아벨군이고 얘도 아벨군이니까 이 아벨군 요 직접곱 Z4와 Z7의 직접곱의 연산은 뭐를 쓰냐면 덧셈 기호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즉 G4의 원산 A1과 G7의 원산 B1, A2, B2 즉 얘네들의 원소 G4, G7의 직접곱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얘네들의 연산을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예요. A2, B2 연산을 덧셈 기호로 쓴다라는 얘기예요. 아벨군들이니까. 그렇죠? 아벨군이니까. 이걸 하지 말고 우리가 뭐를 할까? Z하고 Z4하고 R 플러스 이렇게. 그럼 Z4는 그 이제 덧셈 연산이고 R 플러스는 양의 실수들의 군이에요. 연산이 뭐가 주었냐면 곱셈 연산에 주어져 있는 거. R 플러스는 뭐냐면 양의 실수 집합에 곱셈 연산을 주면 얘가 군이 된다. 근데 아벨군이죠. 여기에는 곱셈 연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플러스 4라고 하는 이 덧셈 연산이 주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얘도 둘 다 뭐가 되냐면 아벨군이죠. 그렇죠? 둘 다 아벨군이에요. 둘 다 아벨군이야. 둘 다 아벨군이니까 요 기호의 약속에 의해서 요 전체 직접곱의 연산은 플러스 연산을 쓴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Z4와 R 플러스의 직접곱의 원소에 대해서 두 개의 연산은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어떻게 연산하는 얘기예요? A1과 A2는 Z4의 원소니까 A1 플러스 4 A2 첫 번째 성분을 이렇게 보내라는 얘기고 두 번째 성분 B1과 B2는 R 플러스의 즉 양의 실수 집합의 원소이고 거기에는 뭐가 주어졌냐면 곱셈 연산이 주어졌으니까 B1, B2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연산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그런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덧셈, 아벨군이고 얘도 아벨군이고인데 얘는 덧셈에 대한 아벨군이고 얘는 곱셈에 대한 아벨군이에요. 그러면 둘 다 이제 덧셈 연산을 갖는 경우, 둘 다 덧셈 연산을 갖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즉 모든 i에 대해서 gi들이 모두 덧셈군이에요. 자, 덧셈군이라는 거는 뭐 어떠한 의미가 깔려 있냐면 연산이 다 플러스 기호를 갖고 즉 gi가 덧셈군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연산의 기호가 플러스 기호를 갖고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덧셈이다라는 얘기는 연산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벨군인 경우 말이에요. 즉 아벨군 중에서
연산의 기호가 플러스인 군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플러스, 즉 예를 들면은 뭐 수의 덧셈군, 수의 군들, 정수의 덧셈군, 뭐 유리수의 덧셈군, 실수의 덧셈군, 뭐 이런 것들. 또는 행렬들의 n/n 행렬들의 덧셈군, 함수들의 덧셈군, 그 다음에 벡터 공간의 덧셈군, 이런 것들, 이렇게 기호가, 연산의 기호가 플러스 기호로 되어 있는, 또 뭐 zn의 덧셈군, 이러한 경우, 이렇게, 즉 모든 GI들이 덧셈군인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이제 여기, 그런데 요거는 직접 곱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곱셈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GI들이 모두 덧셈군일 경우에는, 덧셈군일 때는 우리가 요 직접 곱이라고 보통 안 부르고 얘를 우리는 뭐라 해요? 직접 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다이렉트 썸, 이렇게 다이렉트 썸이라고 불러요. 잘못 얘기했네. 덧셈 기호를 여기에서, 여기 플러스 기호가 아니라, 여기에서 아예, GI가 아벨군인 경우, 아벨군인 경우에는 이항연산을 덧셈 기호로 사용하고, 얘를 우리가 여기서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사용을 하고, 얘를 뭐라 하냐면 직접 합이라고 부른다라는. 이라 한다. 요거를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Z4와 R 플러스의 직접 합이라고 불러요. Z4와 R 플러스의 직접 합이라고 불러요. 잘못 얘기했어요. 내가 수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덧셈군일 때는 우리가 즉 모든 GI가 덧셈을 연산으로 갖는 그러한 군이면, 즉 이항 연산이 플러스인 군, 그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덧셈군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얘를 우리는 마찬가지로 덧셈군이니까 뭐가 되냐면 아벨군이 돼서 직접 합이 되는 거예요. GI가 이항연산이 플러스인 군은 아벨군이니까, 덧셈군이면 아벨군이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되냐면 직접 합이 되는 거예요. G1, GN의 직접 합, I는 1부터 N까지 GI. 그러면 여기에는 연산이 이제 덧셈 연산이 당연히 들어가는 덧셈 연산으로 표현하는 거고, 이거의 이항 연산을 덧셈 연산으로 표현하고, 근데 얘를 좀 수정을 해요. 직접 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I는 1부터 N까지 GI. 즉 이러한 파이, 대문자 파이로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에 동그라미를 붙여서, 즉 얘는 뭐냐면 G1 플러스 G2 플러스 GN으로 표시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도 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는. 그래서 원래 정의는 이제 직접 곱의 정의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직접 곱의 정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카테시안 곱이었죠. 즉 G1, G2,
GN의 카테시안 곱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원소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애들 있죠. A1, A2, AN들의 수소성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AI들은 GI들의 원소.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직접곱의 정의이고, 그래서 이러한 G1, G2, Gn의 어떠한 성질에 따라서 만약에 GI가 아벨군이면 이 직접곱의 이항연산은 덧셈 기호로 쓴다는 얘기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직접 합이라고 다이렉트 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또 그 중에 아벨군들 중에서 이항연산이 덧셈인 이러한 군을 보면은 이 직접 합을 우리는 뭐로 쓰냐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야.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건데 본질은 다 뭐냐면 얘다라는 얘기예요. 본질은.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만 이제 기호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좀 많이 여러분들한테는 처음 이제 대수학을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이러한 기호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만약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얘는 집합론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익숙해서 얘의 원소들은 다 이러한 n순서쌍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써버리면 얘가 뭐지? 라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이렇게만 소개를 하고 이 책에서는 대부분 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 이렇게 그냥 GI가 아벨군이든 덧셈을 갖는 군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이렇게 썼어요. 그냥. 좀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자, 그래서 뭐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자, Z4 아까 했던 Z7 얘도 덧셈 기호를 갖는 군이고 얘도 덧셈 기호를 갖는 군이에요. 즉 덧셈 군들이야.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도 덧셈군, 정수도 덧셈군, Z4도 덧셈군. 그러니까 얘도 덧셈군이고 얘도 덧셈군이니까 얘를 우리가 이 카테시안 곱을 이제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쓰겠다라는 얘기거든. 원래대로 한다면 기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은 좀 이 기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덧셈군이건 아벨군이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대수학을 배우면서 우리가 강의를 이제 계속 이제 대수학 2까지 할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 이 기호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GI들이 뭐든 상관없이. 네, 그 책에서도 그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군이니까 이러한 새로운 군들을 가지고 새로운 군을 우리가 찾았으니까 이제 얘의 성질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지. 이러한 얘의 성질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러면 얘의 원소들은 GI들의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거고 얘의 연산은 GI들의 연산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 GI들의 성질들을 거의 이 군이 이제 거의 따라간다라고 보면 돼요. 따라간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직접합에 요거는 계속 남겨놓을 거예요. G1, G2, GN의 직접 곱. 직접 합이라는 말도 이제 잘 안 쓸 거예요. 그냥 직접 곱이라고 다 통일을 해버릴 거예요. 직접 곱. 그리고 이 말도 이제 대부분 생략을 해버릴 거고. I는 1부터 N까지 GI의 성질들을 보자라. 자, 어떠한 성질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성질들만 보자라는 얘기예요. 증명을 굳이 할 필요도 없이. 첫 번째. 자, 그러면 얘의
i는 1부터 그러니까 이 gi들의 직접 곱의 위수 카테시안 곱의 원소의 개수죠. 이 직접 곱의 위수 얘는 카테시안 곱들의 뭐냐면 원소의 개수예요. 그러면 G1, G2, Gn의 이 순서상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면 요런 Gi들의 원소의 개수에 곱이 되는 거죠. 즉 여기에 몇 개 올 수 있냐면 G1의 원소의 개수가 올 수 있고 여기에는 G2의 원소의 개수가 올 수 있고 원소들이 올 수 있고 여기는 Gn의 원소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된다는 즉 얘는 G1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G2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Gn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수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G1, G2, Gn이 아까 같이 아벨군이면 당연히 얘네들 모든 성분들이 다 아벨군이면 그거의 직접 곱도 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벨군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증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수식을 가지고 즉 여기에 두 원소를 뽑아와서 곱해보고 뒤집어서 곱해보고 결과 같다라는 걸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그럼 얘가 아벨군이야. 즉 G1, G2, Gn이 아벨군이면 얘도 아벨군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쉽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떤 우리가 직접 곱의 두 가지 성질은 쉽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증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1.3의 예를 한번 봅시다. 11.3의 예를. 자, 11.3의 예를 보면은 G2와 G3 의 직접곱 G2와 G3의 직접곱 그럼 얘네들의 원소는 어떤 애들이야? G2의 원소는 0, 1 G3의 원소는 0, 1, 2 걔네들의 순서상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0, 0, 0,1 0,2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1,0 1,2 이렇게 있나? 0,0 1,0 1,1 또 1,2 이렇게 6개의 원소를 갖는 그러한 군이 되겠죠. 그렇죠? 6개의 원소가 갖는 이런 군들이에요. 그러면 얘가 보면은 자 여기에서 보면 G2도 순환군, G3도 순환군이에요. 그렇죠? G2도 순환군, G3도 순환군. 그러면 아벨군들끼리의 직접곱이 아벨군 됐으니까 순환군들의 직접곱도 순환군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G1, G2, Gn이 아벨군이면 그것들의 직접곱도 아벨군이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그러면 순환군들의 직접곱도 순환군이 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얘기야. 즉 어떤 때는 순환군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순환군이 안 되기도 한다는 얘기.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순환군이 돼요. 결과를 먼저 얘기하면 그래서 그냥 일단 보죠. 자 1,1을 그냥 한 번 연산하면 1,1이에요. 자 그럼 1,1을 두 번 연산한 거. 자 1,1을 두 번 연산한 거. 자 1,1을 두 번 연산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주의를 하는 게 뭐냐면, 자, 얘도 아벨군, 얘도 아벨군. 그렇죠? 아벨군, 아벨군. 그럼 아벨군끼리 직접 곱하면 연산은 뭐가 주어진다 했냐면 덧셈 연산이 주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아벨군과 아벨군의 연산. 즉, 여기에서 G2도 아벨군, G3도 아벨군. 아벨군이니까 G2와 G3의 직접 곱의 연산은 뭐가 되냐면 요것만 하면 돼요. 연산은 덧셈 기호이다 라는 얘기. 자, 이제 이 말은 안 쓸 거예요. 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그 직접 곱에 있는 성분들이 모두 아벨군이면 그 직접 곱의 2학년사는 덧셈 기호를 쓴다 라는 거를 이제 이 말을 잘 해서 여기는 처음이니까 잘 이렇게 써주는데 이제는 이 말을 안 쓸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얘도 아벨군 얘도 아벨군이면 이 전체 직접 곱의 연산은 덧셈 기호를 쓰는구나 라고 이러면 돼요. 자, 그런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산을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2학년사 얘의 연산을 덧셈기호로 쓰겠다라는 얘기. 그러면 얘의 결과는 뭐가 돼? A 플러스 C, B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이니까 계속 이렇게 좀 친절하게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자, 요거에 똑같은 덧셈이야. 그렇죠? 여기도 덧셈, 여기도 덧셈, 여기도 덧셈. 근데 똑같은 기호를 쓴다고 해서 같은 연산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즉 여기는 어떤 연산? G2, G3의 연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뭐의 연산이 들어가 있어? G2의 연산. 즉 뭐야? 이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G3의 연산. 즉 얘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얘네들을 그냥 다 플러스 기호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이 노란색이 없이 이 하얀색뿐만 있을 때는 얘는 그 직접 곱의 연산이고 얘는 G2의 연산이고 얘는 G3의 연산이다 라고 머릿속으로 딱 생각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문맥을 보고 그냥 매번 이렇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플러스 기호로 그냥 통일시켜 버리는 거라. 그러면은 그렇게 통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얘는 어떤 연산, 얘는 어떤 연산, 얘는 어떤 연산이 들어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얘 연산이 2학년산이 덧셈이니까 만약에 A 플러스 B, A, B 똑같은 원소를 n번 연산을 하면 얘는 그 n이 어디로 가? 지수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얘를 연산하면 뭐가 돼요? 얘를 연산하면 얘하고 얘 먼저 연산하면 A를 2번 하고 B를 2번 연산한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다 덧셈이니까 뭐랑 똑같아? NA, NB가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여기서 보면 얘를 연산한 거를 보면 뭐냐면 첫 번째 성분은 뭐가 들어가? A를 n번 연산한 거. 두 번째 성분은 B를 n번 연산한 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되어 있어? 결합법칙 같이, 분배법칙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런데
분배 법칙처럼 표현은 되지만 표현이 되지만 이거를 곱셈 연산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뜻은 뭐야? 자, 이 뜻은 뭐야? 이 뜻은 A, B를 n번 연산한 것이고, 그렇죠? n이 이제 양의정수, 음의정수, 그리고 0 그 확장 확 시킬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n이 양의정수일 때라고 생각하죠. n이 만약에 음의정수란 얘기는 n이 음의정수일 때는 뭐야? A, B의 여권을 절대값 n번만큼 연산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NA는 무슨 뜻이야? A를 n번 연산한 거. 자, 여기에서는 B를 n번 연산한 거.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n이 임의의 양의정수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면 0,0은 뭐란 얘기야? 0,0을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 번째, 만약에 n이 음의 정수인 경우, n이 음의 정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n이 어떤 마이너스 n꼴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na, b라는 건 뭐야? a, b의 여권을 n번 연산한 거죠. 즉, 뭐 덧셈에 대한 거니까 a, b의 여권은 뭐가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죠. 얘네들을 몇 번? n번 연산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바꿨을까? 그래서 얘는 뭘 뜻하냐면 A, B라는 원소를 n번 연산. 그리고 얘는 A를 n번 연산. 얘는 B를 n번 연산.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얘는 항등원을 뜻하는 것 같고 요 각각의 항등원, 얘는 Z2의 항등원, 얘는 Z3의 항등원.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겠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n이 음의 정수이니까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a, b의 여권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그 n번 연산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절대값 n만큼 연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거를 쓰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값 n번 연산.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 n번 연산. 이렇게.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a, 즉 a의 여권의 절대값 n번 연산한 거. 얘는 b의 덧셈의 여권의 절대값 n번 연산.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일 때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덧셈 아벨군인 경우에요. 아벨군이면서 덧셈군. 여기서는 덧셈군이잖아요. 그렇죠? 덧셈군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인 연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연산에서 이제 이러한 n들이 어디로 가? 지수로 들어가는 거죠.
지수로 들어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n이 여기 지수로 가고 0이 요 지수로 가고 n이 요 지수로 가는 거지. 그거는 여기에서 이제 헷갈릴까봐 좀 자세하게 썼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군이니까 뭐냐면 1,1로 생성이 되는, 자, 1,1로 생성이 되는 요 순환부 분군들을 생각해보자. 1, 여기에 원소인 1,1에 의해서 생성되는 순환부 분군. 그러면 얘네 이 순환부 분군은 뭐야? 1,1에 뭐 n번 연산한 것들이 원소를 갖는 애들이죠. 자, 그러면 뭐 당연히 뭐 가지고 있어야 돼? 0,0 가지고 있어야 되지. 또 1,1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1,2를 두 번 연산한 거, 즉 1,2를 두 번 연산한 거면은 요 성질에 의해서 뭐가 돼? 2,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2. 그런데 2,2는 여기 없어. 근데 요 앞에 있는 2는 어디에 원소냐면 Z2의 원소예요. Z2의 원소에서, 즉 1,1인데 얘는 2,2인데 얘는 2,2에서 앞에 있는 2는 어디 원소? Z2의 원소니까 Z2에서 2는 뭐랑 같냐면 0이랑 같죠. 그래서 2,2라고 안 쓰고 0,2라고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1,2를 3번 연산한 거는 뭐냐면 2번 연산한 거, 0,2 2번 연산한 거에다가 한 번 더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돼? 1,3이 돼요. 1,3. 근데 3은 어디의 원소는 Z3의 원소인데 3은 뭐가 돼? 0이니까 1,0이 될 거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1,0이 된다라는 얘기지. 또 1,2를 4번 연산한 거, 1,2를 4번 연산한 거는 3번 연산한 거에다가 1,2를 한 번 더 연산한 거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2,1인데 2는 앞에 있는 2는 Z2의 원으로서 0이니까 0,1이 된다. 또 0,1도 들어가 있다. 그럼 5번 연산하면 5번 연산한 거는 0,1, 4번 연산한 거 0,1에다가 1,1이니까 얘는 1,2가 되겠죠. 1,2가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전체 집합도 원소 6개, 부분 집합도 원소 6개. 그럼 얘가 뭐라는 얘기야? 전체란 얘기.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 즉, 자, 1,1로 생성되는 1,1로 생성이 되는 순환부 부분을 구해봤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전체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순환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순환군이. 그렇죠? 순환군이 되더라는 얘기. 즉 이렇게 되니까 무슨 얘기야? 즉 요 1,1이 뭐가 되냐면 Z2와 Z3의 직접곱의 생성원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직접곱이 저기 이제 순환군인 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뭘 생성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요. 어떠한 군이 순환군인 걸 보이려고 하면은 생성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순환군이 되면 그 생성원은 앞에 거의 생성원과 뒤에 거의 생성원의 순서상을 먼저 찾아보면 돼요. 자, 1은 Z2의 생성원, 요 1은 Z3의 생성원. 그 생성원과 생성원의 순서상을 가지고 해보면 거의 대부분 뭐냐면 이 직접곱의 생성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예에서는 뭐냐면 이 예에서는 순환군과 순환군의 직접곱이 순환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또 일반적으로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안 되는 경우는 다음 시간에 보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